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명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모의 수유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100% 잡았을 때 한 40%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5%는 진짜 그냥 하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또 20% 정도는 이제 직장 복귀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엄마가 아파서 또는 아기가 아파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젖이 부족해서 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나 저희 조리원에서도 우리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수유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체적으로 젖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젖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저희 산모들한테 한번 질문을 받고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1번부터 12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번 수시로 먹으려 한다. 공감하시죠? 2번 충분히 수유해도 아기가 1시간마다 다시 또 찾는다. 아마 수유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걸 겪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3번 잘 자지 않고 칭얼댄다. 이것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자, 4번 빈젖을 오래 물고 있는 것 같다. 짧게 빨고 잔다. 그리고 젖도는 느낌이 없다. 요거는 이제 가슴이 빵빵해지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먹은 뒤에도 또 젖병을 주면 또 이 아이가 또 다 먹는다. 또 일축에도 젖이 나오지 않는다. 9번 일반적으로 생후 2달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아기가 조금 젖반대 익숙해졌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어머니들 오해해서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또 젖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10번은 아기가 빨 때 사출을 못 느끼고, 이 사출을 못 느낀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젖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느꼈을 때 뭔가 젖도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빨아도 나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11번 아기가 젖을 빨 때 젖꼭지를 잡아당기막 당기는 거죠. 그리고 12번 가장 사실은 큰 문제가 이 12번 때문에 사실 포기하시는 의외로 많아요. 왜? 내 젖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내 젖을 먹고도 뭔가 영양 상태가 잘 안 돼서 몸무게가 안 늘려고 느끼기 때문에 다 부위로 돌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2, 3개월 안에 다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특히 요즘엔 이제 소아과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이제 퍼센트가 막 나오잖아요. 90% 들어갔다, 뭐 5%다, 뭐 10%다. 이것 때문에 뭔가 경쟁하듯이 체중이 안 늘면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 산모분들이 이렇게 젖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신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7, 80% 정도라는 모유 성공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유럽 쪽 같은 게 거의 94%죠. 굉장히 높죠. 근데 희한하게 유럽은 이런 모유수유 교육도 없고 조리원도 없고 뭐 마사지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라는 거는 뭔가 달라서, 그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유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씩 1번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아기가 수시로 먹이려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엄마 젖은 젖병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소화도 빨리 되고, 그래서 분유 포만감보다는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몸이 가벼워서 또 자주 먹고 싶고, 또 소화가 되니까 또 먹고 싶고, 자, 이런 증상으로 어머니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유보다는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소화가 잘 돼서 수시로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젖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기가 소화가 잘 돼서 더 먹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충분히 수유해도 1시간 내에 다시 찾는다. 충분히 먹고 엄마가 느끼기에도 정말 아기가 잘 빤 것 같아. 잘 빨고 가슴도 가볍게 나가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바닥에 눕혔거나 재우려고 하면은 또 아기가 눈 뜨고 엄마 젖을 또 찾아요. 자, 이런 경우도 결국에는 젖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교감하기 위해서, 이게 일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리불안. 그러니까 엄마랑 좀 빨리 접촉하고 자주 접촉하고 싶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배고픔과 다른 모습으로 찾기 때문에 1시간마다 다시 찾는 모습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지 않고 칭얼댄다. 자, 아기도 사람이죠. 아기도 아플 수 있겠죠. 아기도 더울 수 있겠죠. 아기도 추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기도 심심할 수 있겠죠. 아기도 따분할 수 있겠죠. 아기도 화가 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반응으로 아기들은 칭얼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칭얼대는 모습조차 먹는 걸로 배고픔을 착각을 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주셔야 될 거예요. 왜? 가끔 언어가 칭얼대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징징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아기들은 저 외에도 분유 먹어도 칭얼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기들 같은 경우 자기 먹는 양을 충분히 먹고도 칭얼댄다고 엄마가 중간중간에 분유 보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고 배앓이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아기들은 의외로 소화장애가 생기지 않고 배를 하지 않고 너무 잘 먹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소화 기능이 좋아가지고 먹는 거가 다 소화가 돼버려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칭얼대는 거는 아이가 뭔가 불편해서 칭얼댈 수 있고 또는 이제 아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 옆에 있고 싶은 욕구로 저절로 빨려갈 수 있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보다는 편안하게 안아주고 넘겨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네 번째는 빈젖을 오래 물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젖을 이게 물리면 빼지 않아, 아기가. 그래서 어머니는 가슴이 다 비워진 느낌이 드는데 빼지도 않고 1시간 내내 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나 젖이 안 나와서 계속 먹으려고 이렇게 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빼버려요. 자, 이때 빼버리면 안 되겠죠. 아기가 엄마 젖을 오래 빠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의 불편감이라던가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빨면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빨 때는 충분히 오래 빨 수 있도록 아기가 욕구 충족을 스스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생후 2개월 전까지는. 자, 5번 짧게 빨고 잔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짧게 빨고 자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잘 깨우지 않고 그대로 재워버려. 그래서 습관이 짧게 찌끔찌끔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대로 아기가 리드미컬하게 잘 빨아먹고 그리고 수시로 먹으려고 하고 또 1시간마다 찾고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충분히 아기가 1, 20분 열심히 빨고 오래 빨려고 하는 건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아기가 잠깐 2, 3분 잠깐 빨고 자버리는 경우 어머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꼭 깨워서 먹여주셔야 돼요. 저번 교육 때 스위트홈 때 제가 알려드렸죠. 봄밥일 때는 아기가 짧게 먹고 자려고 하면 최대한 30분 정도는 깨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사실 모유수유도 어느 하나의 예술과 같은 작업이거든요. 엄마도 학습되는 과정이고 아기도 학습되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오래 빨고 잘 빨지는 않아요.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 아기들이 거기에 인지가 되고 학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가 짧게 빨고 자면 어떻게든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어깨도 만져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그 다음에 손 관절 이런 부분도 다 건드려주면서 최대한 깨워가면서 계속적으로 젖을 물리는 작업을 해주셔야지만이 아기가 조금씩 빠는 시간이 늘고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5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짧게 빨고 자는 경우는 그대로 재워서는 안 되고 꼭 깨워서 적극적으로 먹여주셔야 된다는 거. 밥타임 때. 중간에 밥타임이 아닌 수시로 먹으려 하는 욕구 충족이라던가 1시간 후에 다시 찾는 분리불안적으로 찾는 다시 빨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 말고 2, 3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먹고 자려고 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정도는 어머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깨워가면서 먹여주는 거. 그래야 나중에 집중해서 젖병이든 이유식이든 젖도 적극적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젖도는 느낌이 없다. 이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가슴이 차는 느낌이 없어. 말랑말랑해. 6시간이 돼도 별로 아프지 않아. 단단해지지 않아. 그래서 젖이 없어서 이게 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 제가 저번 주 교육 때 뭐라 했죠? 즉석밥이라 했죠? 아기하고 엄마가 상호 보완적으로 호르몬 기능으로 바로 나오는 젖들은 혈액순환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선순환이 잘 돼 있어서 결국에는 아프지 않는 상태지만 아이가 빨면 저절로 돈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차는 느낌과 도는 느낌과 찌릿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치만은 아기가 빨면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불편하게 차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차는 게 훨씬 더 어머님이 나중에 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왜? 전몽침도 덜할 것이고 사출도 아기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애가 빨고 삼키니까 아기의 호흡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충분히 먹는 뒤에도 젖병 보충 시 다 먹는다. 젖 먹이고 중간에 아기가 잠깐 찡얼대면 어머니 보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충호든 분유든.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후 2개월까지는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빠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뭐든지 입으로 다 빨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젖병은 사실은 빨지 않아도 어때요? 신생아 젖병 같은 경우는 그냥 질질 흐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빨지 않아도 뭔가 흐르고 있으니까 삼켜요, 안 삼켜요? 삼켜서 자기도 모르게 또 본능적으로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자 하는 양보다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더 섭취하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젖을 빨고도 아기가 젖병 보충했을 때 그거를 다 먹는 경우에는 본능적인 빨기 반사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고픔으로 어머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자, 유축에도 젖이 새지 않아요. 또는 유축에도 젖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양쪽 짰을 때 뭐 80도 나오고 뭐 100도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젖을 물린다고 물렸는데 이게 얼마 애가 먹고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짜봤더니 뭐 20밖에 안 나오고 뭐 10밖에 안 나와. 그럼 이 아기가 정말 내 젖을 10밖에 먹지 않았나? 라고 순간 가슴이 덜컥 걱정이 돼가지고 젖이 부족하다고 또 갑자기 놀래서 보충하는 분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치만 아기하고 엄마하고 맞춰진 가슴은 직수로 이미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축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직수를 위주로 하신 분들은 유축하면 더 가슴이 불편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유축에서 많이 나오게 하려면 유축 몸으로 다시 형성을 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축한 양과 아기가 빨아먹는,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는 젖의 공급량이 아기가 빨아먹는 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유축량은 아기가 먹는 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아기가 빨 때, 9번 젖을 빠는 시간이 짧아졌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생후 2달 이후를 얘기하는 건데 그전에는 아기가 수시로 먹으려고 하고 뭐 1시간씩 빨기도 하고 또 1시간마다 또 먹으려고 하고 또 빈젖을 오래 빨려고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정말 딱 10분 15분 먹고 아기가 안 빨아.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찾지 않아. 이제 이런 경우는 점점 아기가 리듬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죠. 그리고 패턴도 잡아가는 시기고 엄마 젖과 아기가 먹는 것과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욕구도 충족됐으니까 이제 굳이 엄마 젖 오래 빨지 않고 그냥 배만 빨딱 채우고 뭔가 새로운 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먹는 시간이 짧아지고 또 대신 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2개월부터는 젖을 빠는 시간이 짧아졌다 하더라도 젖이 안 나와서 빨리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마 젖 먹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얘가 짧게 끝내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10번. 아기가 빨 때 사출을 못 넘기고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끔 제가 저희 산모분들 상담을 할 때 보면 원장님 애가 먹고 있어요? 이래요.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뭔가 어물어물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진짜 얘가 먹고 있나요? 젖병을 먹을 때 막 꼬락박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또 돼요. 사실은 단백질이 많은 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먹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온액을 삼켰을 때 어때요? 근데 물을 먹었을 때는 어때요? 소리가 강하죠. 그리고 의외로 이 아기들이 빨고 처음에는 빨리 빨다가 삼켰다가
그러면서 그게 좀 10분 정도 하다가 천천히 빨고 삼키는 리드미컬하게 규칙적인 호흡으로 먹고 있다면 삼키는 소리가 나지 않아도 사실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머님이 막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기가 뭔가 호흡이 규칙적으로 삼키는 느낌이 드는지, 그 다음에 호흡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뭔가 10분이라도 애가 안정감 있게 적극적으로 빨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된다면 분명히 아기가 먹고 있다는 거. 자, 11번. 아기가 젖을 빨 때는 젖꼭지를 잡아 당기듯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아기가 젖을 빨 때 막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와서 얘가 막 잡아 당기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당연히 잡아 당기니까 아프잖아요. 때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외기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아기들이 엄마 젖을 빨게 잡아 당기는 거는 재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컨디션에 따라서 항상 젖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젖은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머니 몸이 피곤할 때는 잘 나왔던 젖도 일시적으로 좀 어때요? 그러다가 살짝 더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뭔가 삼켜야 되는데 젖이 조금 천천히 나오니까 왜 안 나와? 이러면서 당기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 빼버리고 반대쪽을 줘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빼버리고 보충하게 되면 지금 젖이 더 돌 수 있는 것들이 이 신경회로가 점점 단축이 돼가지고 오히려 젖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럴수록 아기를 달래가면서 트름시켜가면서 최대한 한쪽을 잘 빨 수 있게 이 아이한테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깨워가면서 트름시켜가면서 달래가면서 좀 더 길게 먹게 해주신 다음에 충분히 어머님이 이 정도면 좀 그래도 길게 빠졌다 싶을 때 반대쪽을 주셔야지. 잡아 당긴다고 꼭지가 아프다고 빼버리고 젖이 안 나온다고 오해해서 빼버리고 반대쪽 주게 되면 그만큼만 젖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달래면서 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체중이 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어머니들이 많이 포기를 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어머님의 수유의 방법이 뭔가 잘못돼서 또는 전후의 불균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이 아이가 체중이 안 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기가 성장 발달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별하게 이 아이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 근데 이 아기가 오직 한 가지 체중만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이 아기만의 체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비정상적으로 조금 행동 발달이 늦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아기가 자꾸 처진 느낌이 든다거나 또는 분명히 먹은 것만큼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대소변이 너무나 적게 나온다거나 자, 이런 아이들은 정말 먹지 못해서 체중이 안 는 거거든요. 근데 대변, 소변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너무나 활동량도 에너지가 많고 솔직히 에너지가 많은 애들은 그만큼 소비가 많기 때문에 또 체중이 더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사실은 어머님이 분유를 줄 건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실 모유 먹고 체중이 안 는 애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1, 2개월 때 모든 기본 패턴을 잘 잡아놓고 수유를 하셨다면 나중에 이유식 먹으면서도 체중이 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체중은 수유하는 어머님들은 분유 먹는 체중 하는 아이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 컨디션, 발육을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지금 그 전 교육 내용 제가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의심이 된다면 뭐만 확인하게 되냐면 기저귀, 대변, 소변, 아기 컨디션, 발육적인 부분.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아기는 정말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수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